네, 안녕하세요. 육아하며 주식하는 소은파파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와이프가 배드민턴 치러 가라고 허락을 해줘가지고 나가면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 원래 육아 끝나고 시원한 주스 한잔 하면서 유튜브 딱 찍으면은 기분 좋아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배드민턴을 또 허락해줘가지고 제가 배드민턴을 좋아하는데 한번 치러 가고 있습니다. 가서 이제 재밌게 치고 오려고 하고요. 오늘 영상 주제는 로봇으로 찍어보려고 그래요. 왜 우리가 로봇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되느냐. 로봇 투자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말 그대로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로봇이 하면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면 좋은 게 아니고 보니까 안 하면 죽는 거더라고요.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출산율이 반등해가지고 0.7까지 찍었다가 0.9 올라왔다고 하는데, 사실은 0.9도 어마어마하게 낮은 거잖아요. 2명이서 1명을 낳는 거잖아요. 가임 여성 1명당 0.9명을 낳는 거기 때문에 한 쌍의 부부가 결혼해서 0.9명의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준다. 또 한 가지는 저희 나라의 경우에,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 인력이 비싸져요. 인건비가. 기업 입장에서는 채택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고, 또 한 가지 로봇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점점 3D 직업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여름에 땀나면 벌써 막 짜증나거든요. 요새 한 달간 날씨 좋다가 지금 이제 금방 더워지잖아요. 저도 이제 하루 종일 육아하면서 놀이터 나가 있으면 짜증나는데, 위험한 지역이나 공사 현장이라든지 그런 일들, 어려운 일들 목숨 걸고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하지만, 감사한 만큼 또 그런 어려운 3D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구조적으로 이거는 로봇은 갈 수밖에 없는 거다. 로봇 시장이 개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건 알겠어요. 사람의 일을 정말 대신해주는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통 떠올리지만, 물류 자동화 같은 데서는 굉장히 많이 산업용 로봇이 들어와 있고, 그런 로봇들이 실제로 일을 수행을 하고 있고, 사람을 대신해서 인건비를 줄여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장주를 꼽으라고 하면은 현대무벡스 아닐까요? 현대무벡스가 주가가 최근에 한 30배도 더 오른 것 같은데, 현대무벡스 좋게 보거든요. 실제로 물류 자동화의 선도적인 기업이고 잘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물류 자동화를 지금 추구하는 미국에 있는 기업 중에 하나는 아마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도 보면 가장 쉽게 빨리 들어갈 수 있고 물류 자동화에 가장 적합한 기업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현금 흐름도 좋고 투자할 수 있는 현금이 굉장히 많은 공룡 거대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누구보다 발빠르게 물류 자동화를 해주는 그런 로봇을 도입할 거라고 봐요. 그렇게 이제 로봇을 도입하고 나면 비용이 엄청나게 절감되겠죠. 쿠팡이나 네이버에서도 아마존의 물류 자동화 로봇을 사다 쓸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 상상을 한 가지 해볼 수 있고, 물류 자동화 로봇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수익도 내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실제로 만들려면 거기에 많은 부품 같은 게 들어가는데, 감속기랑 액추에이터가 가장 유명할 것 같아요. 로봇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이제 부품인데, 액추에이터는 실제로 로봇이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그 종합 세트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액추에이터만 있으면 로봇을 쉽게 조립해서 판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제 액추에이터 안에 그 정밀 감속기 같은 게 필요한 거고, 사람을 대신하려면 정밀한 손기술 같은 게 필요한데, 필요한 게 하모닉 감속기라고 해요. SPG 같은 경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기업이고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또 영상 참고해 보시고, 로보티즈는 액추에이터를 그래서 만드는 기업인데 국내 대장이라고 합니다. 총이 지금 거의 둘 다 조단이에요.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과열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벌어들이는 이익도 이익이지만 이익의 질을 보는 거잖아요. 이 이익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100억을 벌었는데 시총이 2조야. PER이 200배인데 단순히 그걸 200배로 봐서 이거 고평가니까 팔아야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왜 100억밖에 안 되는 회사에 시장 참여자들이 바보도 아니고 시가총액을 2조나 줬을까? 이거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왜 이럴까? 그러니까 이익의 질이라고 하면 지금은 100억을 벌지만,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액추에이터에 모든 걸 건 기업이잖아요. 100억이 정말 다음 연도에 1000억이 되고 그 다음 연도에 2000억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다만 그 주가가 고평가돼 있는 만큼 최근에 금리가 안 좋거나 해서 기업들이 로봇 투자에 소극적이 됐다 라고 예를 들어서 하면, 그러면 로보티즈의 주가는 진짜 50% 60% 우습게 빠지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개박살이 날 건데, 그러니까 그런 변동성을 감안하고 본인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줄이면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금만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에다가 인생을 내가 바꿀 거야 해가지고 무리한 투자를
꼭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 대신 예를 들어서 200만원 300만원을 투자했을 때 정말 글로벌 로봇 기업으로 성장한다 했을 때는 그 200만원 300만원이 정말 10배 20배 뛰어가지고 2천만원 3천만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누구한테는 몇천만원이 큰 돈이 아니겠지만 저한테는 예를 들어서 단일 종목에서 수익이 뭐 2천만원 3천만원 난다고 하면 저한테는 뭐 인생을 바꿀 정도는 아니지만 제 계좌를 한 단계 레벨업 시켜줄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거든요. 결론은 좀 그런 고변동 주식, 고평가 주식일수록 좀 비중을 작게 해서 가져가면 된다. 그러면 50% 60% 손실이 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내 포트폴리오의 5% 정도를 로보티즈라는 기업을 담았을 때 로보티즈가 50% 빠지면 제 계좌 전체로 봤을 때는 2.5%가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리스크를 줄이는 투자를 하시면 투자 결정을 할 때 좀 더 흔들리지 않고 오랫동안 그리고 장기 보유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조금 사놓으면 좋은 게 많이 빠졌을 때 그 기업이 내가 생각했던 사업을 그대로 잘 해나가고 있는데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진 거라고 했을 때 그 기업을 또 저가매수 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투자에 접근하시면 로봇주 투자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엔비디아를 저희가 GPU나 AI 관련주,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만 알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사실 로봇을 엄청나게 잘해요. 엔비디아 영상도 많이 올려놓고 이랬었는데 물론 엔비디아는 GPU를 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로봇 산업이 진짜 개화한다고 했을 때 뭐 로보티즈나 SPG나 이런 작은 종목에 비해서 상승률은 그만큼 못 미칠 수도 있으나 GPU를 로봇을 학습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GPU를 선점하고 있는 기업이고 로봇을 가상 세계에서 학습시킬 수 있는 I작인가 E작인가 뭐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대요. 엔비디아 같은 기업에 투자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테슬라가 있죠. 옵티머스를 만들고 있는데 옵티머스가 사실은 요새는 좀 뜸한데 작년 재작년까지 정말 폭발적인 속도로 로봇 생산 능력 따라왔는데 테슬라에게 이제 남은 과제는 옵티머스 양산이죠. 양산이 가장 어렵습니다. 양산이 되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정말 경제성을 갖는 거거든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양산이 중요합니다. 양산이.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에 감속기가 3, 40개가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SPG나 로보티즈나 이런 기업들이 만드는 생산하는 부품이 로봇에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양산을 빨리 해줘야 된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평가 주식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그 능력이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로봇 산업에서도 그런 역량을 또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서 저는 자식들한테 테슬라 주식도 사주고 그랬는데 전기차 주식으로 사준 게 아니고 로봇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사줬어요. 로봇을 선점하는 기업이 앞으로 시장을 선점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어서 아무튼 테슬라 같은 경우도 로봇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 투자하기에 되게 좋은 투자처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기업 분석을 자세히 뭐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오늘 현대모비스랑 현대오토에버랑 이런 주식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로봇 주식이. 현대차 같은 경우도 로봇을 지금 엄청 잘해가지고 28년도에 3만 대를 양산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양산에 임박한 이런 주식들이 인기가 좋아요. 왜냐면 양산 진짜 시작된다, 진짜 가셔야 된다 라는 느낌이 그런 의심이 없어지면 아마 진짜 그때는 현대차 주가 뭐 100만원 150만원 갈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양산이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현대차는 어쨌든 자동차를 양산해봤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연간 거의 700만 대를 만들잖아요. 공장이 많은 기업이고 노조를 대체할 로봇을 만드는 데에 진심일 수밖에 없는 시달렸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로봇에 누구보다 진심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자동차 기업에서 또 로봇 기업으로 바뀔 때 정말 그 주가가 뭐 10배, 20배 우습게 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